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고 살아보다가 같이 못 살겠다 싶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이혼이잖아요. 근데 이 이혼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디에다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답답함에 이렇게 여기에 들렀습니다. 저는 현재 숙려기간에 있는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얼마 있으면 이혼녀가 될 텐데 뭐 이혼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막말로 꾸역꾸역 참으면서 사는 것보다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이별하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너무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사전에 양쪽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한테는 시누이겠죠? 저한테도 한 살 차이 남동생이 있으니 일남일녀라는 형제 구성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과 시누이의 나이 차이는 무려 9살이 납니다. 저와 남편이 2살 차이니까 저와는 11살 차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등장할 제 남동생과는 딱 띠동갑인 시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주 미모가 뛰어납니다. 거기다 학벌도 아주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학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문대 출신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놈의 시누이가 전혀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후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연기자를 하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고 무슨 연기학원이다 피트니스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네요. 사실 상견례 때 시누이를 처음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나이에 비해서 동안에다가 이목구비도 시원시원한 게 일반인들 중에서 가장 이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연예인이라고 말을 해도 믿을 만큼 시누이가 외적으로 뛰어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신 분들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남편과 1년 넘게 사는 동안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건 여러 번 있었어도 딱히 신호와의 갈등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시누이한테 오히려 호감을 가지면 가졌지 한 번도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지만 마땅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시부모님에게 계속해서 손을 벌리는 모습은 좀 아니다 싶긴 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는데 막말로 결혼 안 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라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건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3천만 원 보태주신 것도 꽤 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 1억 정도 해주시려고 했지만 남편 쪽이랑 균형을 맞추자는 저의 고집 때문에 1억의 반도 안 되는 4천만 원만 지원받았습니다. 아무튼 시누이와 자주 만나는 편도 아니다 보니 딱히 제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시누이의 짝을 소개 좀 시켜달라 저를 조르시더라고요. 제 직업이 간호사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 그러신 적이 있어요. 다니고 있는 병원에 잘생기고 돈 잘 버는 의사들 있으면 당신 딸 사진 좀 보여주라고 말이죠. 뭐 달린 사내놈들이라면 그 사진 보고 거절할 놈 하나도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시던데 조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다짜고짜 시누이 사진들 뿌리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었고 비록 시누이가 예쁜 건 맞지만 나이가 39이잖아요. 돈 잘 벌고 잘생긴 젊은 의사들이 골비였다고 곧 마흔이 되는 시누이한테 뻑이 가겠습니까? 아무리 요즘 의사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1등 신랑감 후보 상위권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심지어 남편까지 자기 누나한테 맞는 남자 좀 알아봐 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결국 저는 시누이 소개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까지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애 때부터 남편의 시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자신의 누나가 참 안 된 사람이라며 자기 능력에 비해서 운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모면 미모, 학벌이면 학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 소원은 누나가 좋은 남자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거라네요. 그때는 몰랐어요.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를 아끼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었죠.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남편까지 신우이에 대한 애정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신우이한테 맞을 만한 남자들을 찾기 시작한 저는 그 후로 여러 명의 후보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나이가 너무 많다. 또 누구는 인물은 좋은데 한번 다녀온 사람이라 싫다 등등. 제 기준에서는 신우이한테 넘치면 넘쳤지. 충분히 괜찮은 분들로만 엄선한 건데 눈이 얼마나 높은지 말도 못해요. 막말로 신우이 사진을 보고 그나마 이쁘니까 한번 만나보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런 트집 저런 트집 잡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신우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자기 말로는 연기자로 데뷔한 준연예인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데뷔라고 하기에는 전부 다 엑스트라 알바가 전부예요. 그마저도 나이 때문에 맡을 수 있는 배역이 제한되다 보니 한 달에 두세 번 촬영하는 것도 요즘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거기다 아무리 동안이라고는 해도 내년이면 마흔인데 신우이가 말하는 걸 종합해보면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으면 안 된대요. 당연히 총각이어야 하고요. 또 연봉은 무조건 1억 5천에서 2억은 돼야 한다는데 이 정도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는 신우가 원하는 기준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딱 한 번 신우이에게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저희 명언은 아니지만 저랑 친한 의사 선생님 친동생이 의사였는데 나이는 36이고 결혼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돈도 신우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었고요. 근데도 신우이는 자기가 원하는 나이보다 한 살 많다는 걸 트집 잡으면서 마치 크게 선심 써서 나가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잘 되던 안 되던 이제 내 주위에는 형님이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남자는 더 이상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자꾸만 투덜거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보고 성의가 없는 거라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찾아본 적이나 있냐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고슴도치도 내 새끼가 최고라지만서도 어느 정도 객관성은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놓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는 않았지만 나는 나중에 자식 교육 저딴 식으로 시키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어쨌든 신우이는 제가 소개해준 그분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솔직히 저는 잘 되던 말던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괜히 나까지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역시나 신우이가 그날 저녁 만남을 마치고 여지없이 저한테 전화를 걸더니 온갖 불만을 또 털어놓는 거예요. 일단 직업이나 얼굴, 그리고 성격은 괜찮답니다. 하지만 머리숱이 너무 없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자기한테 소개를 시켜줬냐대요. 분명히 그 남자 사진도 제가 보여줬고 신우이도 뭐 이 정도면 만나볼 만하다고 해서 소개를 해준 건데 이제 와서 또 제 탓을 하는데 진짜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그럼 직접 고르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그랬더니 이번엔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손윗사람인데 너무 예의가 없다나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당신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 가족 아니냐고 되물으면서 솔직히 내가 당신 누나 짝까지 신경 써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니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누나 일에 완전히 관심 끌 거라고도 말을 했죠. 제가 워낙 사납게 따져서 그런가 남편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 몇 번 신우이랑 어울릴 만한 남자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제 주위에 알아볼 남자들은 더 없다고 형님 눈이 너무 높아서 저는 포기했으니까 다른 데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말았고요. 문제는 글쎄 이 미친 시누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서두에 제 남동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은 대학교 2학년 때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건너갔었는데 그때의 인연으로 대학 졸업 후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디자인 쪽 관련 회사라는데 자세한 건 모르고요. 아무튼 제가 누나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누가 봐도 호감이 갈 만한 훈남에 돈도 잘 버는 그런 젊은이거든요. 영주권도 이미 확보는 해놨는데 나중에 부모님 모실 거라며 시민권은 생각도 안 하는 마음씨도 착한 아이랍니다. 근데 세상에나 시누이가 제 동생을 이성으로 생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띠동갑이나 차이 나는 사돈총각을 말이에요. 제 동생을 시누이가 처음 본 건 제 결혼식에서였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근무를 하던 남동생이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왔었거든요.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를 그때는 너무 잠깐 봐서 제 동생을 봤다는 기억도 없었대요. 그런데 반년 전에 동생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새로운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타향 생활에 지쳤다고 말하는 동생을 저와 남편은 열렬히 환영을 해줬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실제로 남편과 남동생은 죽이 참 잘 맞더라고요.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한다면서 제가 소외감을 느낄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연히 시누이와 제 남동생도 종종 마주칠 일이 생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시누이가 제 남동생 여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제 동생 완전 쑥맥이 따로 없습니다. 여가 시간이 나면 혼자 집에 틀어박혀 영화 보고 게임밖에 안 하다 보니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길래 제가 괜찮은 여자 소개시켜주냐고 물어봐도 귀찮다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신우에게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말해줬지요. 그랬더니 저렇게 괜찮은 남자가 아직까지 혼자인 건 범죄라면서 자기가 한번 나서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누굴 소개해주겠다는 건지 믿음이 안 갔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우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기한테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보다 몇 배로 졸라대는 통에 그러면 한번 주선해 보시라고 했죠. 남동생은 역시 아직까지 생각 없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누나인데 이제 곧 서른을 앞둔 남동생이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게 왜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거기다 신우이처럼 깐깐한 사람이 골라주는 여자라면 의외로 정말 대박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렇게 남동생을 겨우 설득해서 신우이가 정해준 여자와 만나게 해줬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네요. 글쎄 남동생이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소개해준다는 여자는 자리에 없고 거기에 신우이가 와 있더랍니다. 원래는 카톡으로 주선자들 없이 둘만 보기로 하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이상하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신우이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제 남동생한테 본인이 고백을 했다네요. 처음 남동생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그 후로 신우가 보낸 카톡 문자들을 보여주는데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남동생은 신우이의 고백을 거절을 했습니다. 누나로서 조금의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리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포기하는 것도 매너 아닙니까? 그런데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루에 문자며 전화통화를 수십 차례나 했더라고요. 남동생이 진심으로 자기를 싫어한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단지 자기가 사돈이라는 이유로 밀어낸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데 남동생만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면 막말을 해서라도 가차없이 떼내버리겠지만 사돈 관계라는 껄끄러운 사이라 그런지 제대로 할 말은 못하는 눈치였거든요. 남동생에게 일단은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우선 남편과 상의를 하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더 어이없는 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에서 시누이를 응원까지 해주고 있었더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 한번 안 했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인데 그리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둘이 관계를 응원해주는 건 또 뭐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그게 뭐가 어때서랍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건 자기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맺어지면 안 될 이유를 말해보라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런저런 조건들은 지워버리더라도 당사자가 싫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당신도 누나를 말리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던가 해야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둥, 진짜 속마음은 다를 거라는 둥, 그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우리 누나 정도면 처남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날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네요.
어차피 남편하고 길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신우이를 찾아갔고 얼굴을 보자마자 그만하시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 번에 알아는 듣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제 남동생이 자기를 진짜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단지 사돈이라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모션다며 오히려 저보고 동생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단체로 정신병에 걸린 미친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걸 말이죠. 그 자리에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신우이랑 같이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남동생은 조금도 신우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없고 앞으로 제발 귀찮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매정한 남동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우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가버렸고 그걸로 대충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남편도 그쪽으로 퇴근을 했는지 함께 들어오더군요. 솔직히 인사도 하기 싫었지만 오셨냐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더러 미쳤냐입니다. 네가 뭔데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냐고 지금 자기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며 책임지라대요. 당장 제 남동생을 불러오라고 소리소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미친 집안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서서 저를 노려보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역할 따위는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 저런 미친 짓의 동조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곤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제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냈죠. 입장을 바꿔서 어머님 아들이 20대 후반에 곧 40 되는 여자랑 사귄다고 가정하면 어떠시겠냐고요. 심지어 제 남동생은 어머님 딸이 싫다고 하지 않냐. 아니 지구상에 남자가 제 동생만 남은 것도 아니고 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면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사돈 남자한테 마음을 줄 수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 그딴 식으로 시키는 거 아니라고도 했죠. 자식 새끼가 아무리 이뻐도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해야지 어머님처럼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부들부들 화를 참고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끝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딴 개족보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가겠다고 그랬죠. 이혼 서류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반성 의기미조차 안 보이길래 차라리 귀찮게 안 해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막판에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자기 누나랑 인연 끊을 수도 있다면서 매달리는데 여러모로 찌질하기만 한 이런 놈을 남편으로 선택했다니 누가 누굴 원망하겠냐 싶었네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지금은 숙려기간 끝자락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그동안의 찜찜한 기분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말이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저한테 생길 줄도 몰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제가 이혼녀가 될 줄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왕 결심한 거 후회는 안 하려고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돌아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앞둔 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